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즉 결과적으로 13세 내지 18세 사이 통상 중1에서 고3의 나이대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미성년자들끼리라도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했다고 하고요. 요약하면 형법 제305조는 제1항에서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하고 제2항에서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 내지 15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함으로써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물론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나이가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되지 않아요. 둘 다 13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초등학생끼리의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에요. 본죄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거나 만 16세 미만인 사람이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간음, 추행하면 성립하며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판례 표현상 파간을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고요. 이는 당연히 미필적 고의로도 좋게요. 즉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있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해요.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것으로 알았으나 16세 이상인 때에는 불능범에 해당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국가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상대가 16세, 17세 미만임을 몰랐어도 감형, 무죄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해요. 다만 청소년 성매매 사례가 아닌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무겁게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의제 강간죄의 주체, 즉 범죄자와 객체, 즉 피해자는 모두 사람이므로 성별은 무관해요. 즉 남자가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자가 범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몇 살 미만을 의제 강간으로 보는지, 즉 최저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요. 남아와 여아의 최저 연령 기준이 다른 나라도 있어요. 국의 최저 연령 기준을 다 설명드리자면 너무 복잡하긴 한데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12세로 보는 스페인 같은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전에는 13세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16세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최근에 설명드렸듯이 성인의 경우는 16세 미만의 상대와의 성관계 시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최저 연령 기준을 16세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반면에 튀니지는 20세, 카메룬은 21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룬 같으면 20세와 관계를 했어도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최저 연령 기준을 몇 세로 하는 게 적절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세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조항 중 형법 제305조 제1항, 즉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받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 즉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어요.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반대 사실을 들어서 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런 융통성이 없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감남과 을려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났어요. 감남은 고3이었고 을려는 고1이었는데 감남은 중간에 1년 휴학을 해서 고3 당시 19세였고 을려는 고1이었지만 16세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감남과 을려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